제가 10년 넘게 마케팅 일을 해왔는데 저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웠습니다. 여러분도 이것만 하시면 이제 수십억을 버는 구조를 알게 되고 실제 활용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사기꾼이라고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성공포르노, 동기부여를 가장한 가스라이팅, 강의파리의 그저 포장의 천재일 뿐.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사업판의 현우진 선생님, 또는 뭐 돈 버는 법 가르치는 판에서 오은영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성공학 강의파리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건데요. 특히 열심히 살아온 분들일수록 더 할 겁니다. 실제 온라인 검색해보면 이 사람 욕하는 글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뭐 댓글까지 따지면 수천 개고,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고로 파산 변호사를 알아보던 사람이었고, 근데 그 뒤에 12개월 만에 40억을 벌고 6년 만에 1000억대 자산가가 됩니다. 뭐지? 이 사람이 어떻게 파산해서 이렇게 잘 된 거지? 사기를 쳐서? 아니면 운이 좋아져서? 저는 이 사람 추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팬도 아니고요. 다만 하나, 이 사람이 어떻게 나락에서 1000억대 자산가로 됐는가? 그걸 만들어준 그 구조 하나, 저는 그걸 이해하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솔직히 저는 이 책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요. 한국에 제대로 정발된 책도 아니에요. 교보 같은 데서 원서로 4만 얼마에 팔긴 합니다만,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핵심 개념 하나를 이해하는 순간 제가 11년 동안 뭘 했는지, 얼마나 삽질을 했는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 듣고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여러분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친구분들도 이 정도는 알았으면 해서 카메라를 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욕하고 싶은 분들 욕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배울 건 배우자는 주의라서, 저는 참고로 서울 원주역 앞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저는 이제 100만 원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500만 원을 벌어도 회사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500만 원짜리 미터기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택시 미터기 막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는 날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는 오래됐고, 아침에 눈 뜨면 이미 늦었다는 느낌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하루를. 저 같은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야, 더 열심히 해 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죽도록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저보다 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력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저보다 경력이 더 긴 것도 아닌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대체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알렉스 호르모지, 홀모지라고도 이제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에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이 사람 은행 잔고는 바닥. 마지막으로 파산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파산하더라도 잘 파산하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12개월 뒤에 300만 달러, 하나로 약 40억을 벌었고, 근데 거기서 안 멈춥니다. 회사를 600억에 매각하고 지금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연매출 2,600억이 넘습니다. 이 사람은 딱 하나 바꾸고 이렇게 됐어요. 어그로 아닙니다. 제품도 아니고 직원을 바꾼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바뀐 것도 아니고 광고비를 더 때려 넣은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 제 안에 구조만 바꾼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이 책을 먼저 읽어봤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시험이나 아니면 자격증 공부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가령 이제 뭐 공인중개사, 아니면 뭐 세무사, 아니면 뭐 간평사, 아니면 뭐 로스쿨에서 변시, 아니면 뭐 의대 이런 쪽, 아니면 뭐 영어나 코딩 공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왜 하고 계시죠? 이 자격증 따면 뭔가 달라지겠지? 이 기술 배우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겠지.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하고 전부 다 돈을 더 잘 벌고 있습니까? 공부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자격증을 따고도 월 200도 간신히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자격증 없이도 월 2,000 넘게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일까? 실력 차이? 아닙니다. 오늘 그 답을 저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왜 지방 흡입이 헬스장 회원권보다 100배 더 비싼지 아십니까? 살을 빼는 건 똑같아요. 결과가 같다는 겁니다. 체중 감량이죠. 근데 헬스장은 한 달에 5만 원이면 되는데 지방 흡입은 500만 원. 물론 더 싸고 더 비싼 데도 있겠죠. 목적은 같은데 왜 근데 훨씬 비쌀까? 헬스장은요,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매일 가야 되고, 운동도 매일 해야 되고, 밥은 더 조금 먹어야 되고. 근데 이런 고생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3개월은 해야 조금 뭔가 실마리가 보이는 수준이죠. 근데 지방 흡입은 어떻습니까? 그냥 누우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하루면 끝이고 결과는 즉시 나타나요. 즉 목적은 같은데 결과도 그렇고, 근데 가격은 100배 차이. 심지어 가격은 비싼데 아파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들한테 별로 안 중요하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떡볶이집이 5분 거리에 있어. 멀지 않아. 근데 우리는 배달비 3,000원을 내고 맙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씻고 나가는 게 더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살 때 가격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를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 사람은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노력의 양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다시 깨달았거든요. 이게 오늘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살 때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돌린다는 거, 그러면 대체 어떤 걸 계산하냐?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계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게 나를 어디까지 데려다 줄까? 두 번째, 이게 진짜 될까? 세 번째, 그럼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까? 네 번째, 내가 얼마나 고생해야 될까?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결과와 확률인데, 이 값은 클수록 사람들은 비싸도 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 두 개가 있는데, 즉 시간과 노력이었죠. 이 시간과 노력이 적을수록 사람은 비싸도 산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거를 가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여기서 이 공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네 가지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수십억을 버는 지식이니까 꼭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헬스장을 보겠습니다. 결과는 뭐죠? 살이 빠지는 거, 그리고 근육이 나오는 거. 좋죠? 그런데 이게 될까? 두 번째, 확률의 측면에서 내가 의지가 있을까? 일주일은 다닐까? 일단 모르겠다요. 세 번째, 시간. 내가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은 해야 보일 거다. 마지막 네 번째, 노력. 매일 가서 운동해야 된다. 그리고 배고파도 매일 적게 먹어야 돼. 결과하고 확률은 애매하죠. 그리고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들어가야 돼. 평상시보다 더. 그러니까 헬스장 한 달 평균 뭐 몇만 원, 5만 원인데도 그거 내는 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 흡입은 어떻습니까? 결과 실하게 빠진다. 잘 될 확률? 의사가 해주니까 100%지. 시간은 그냥 그날 그 시간. 마지막 노력은 뭐 없어. 그냥 누워있다가 자고 일어나면 끝나 있어. 결과와 확률은 거의 100%죠. 그리고 노력과 시간은 거의 0에 가깝죠. 아무런 수고가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배가 넘는 가격인 500만 원, 수백만 원인데도 사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강남에 일타 강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사람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의 고생을 줄여주는 사람이니까 일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보내드립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면 덜 힘들게 간다를 파는 겁니다. 이런 거죠. 너도 서울대 갈 수 있어. 내 수강생 중에 90%가 성적이 향상됐어. 결과 확률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약집만 봐. 노력이 감소됐죠. 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30일 단기 완성이야. 시간도 줄여졌네요. 결과 확률에서 기대감을 폭발시킨 거고, 그리고 거부감은 제로로 만들었어요. 어때요? 안 사면 바보. 그 순간 이해가 빡 왔어요. 아,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말하는 가치 방정식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다이어트 실패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늘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는지 일단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이런 데다 돈을 쓰는지도 알아야 그 다음부터 거기다 돈을 지출을 안 하니까요. 다시 헬스장인데 헬스장 등록하고 며칠 가죠. 그 다음부터 한두 번 안 가다가 아예 안 가게 됩니다. 근데 이미 3개월치나 6개월치는 결제를 해놓은 겁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결과 살 빠지면 좋겠다. 막연하죠. 확률 솔직히 내가 꾸준히 할까? 솔직히 모르겠어. 시간 최소 3개월, 노력 매일 운동해서 식단 관리까지 해야 돼. 이 네 가지가 저한테는 전부 다 안 좋은 요소밖에 없어요. 근데 등록을 했어요. 돈 내고. 왜일까? 이게 중요한데 그때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한 5, 6일 있다가 이 의지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함정입니다. 의지로 시작하고 의지가 사라지면 끝나는 그 마법. 근데 지방 흡입은 이런 나약한 인간의 의지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누우면 되니까. 여기서 혹시 무서운 게 안 보이나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노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입장에서 보면 노력은 4개 중에 하나일 뿐이네? 나머지 3개를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치가 올라가지 않네? 이게 바로 가치 방정식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제가 자격증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걸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격증을 따면 연봉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고 자격증을 따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는 있긴 하다, 그런 사람이. 근데 다 그렇진 않아. 그럼 확률, 자격증 따도 안 되는 사람 많다는 걸 아는데 확률도 적어. 시간은 최소 1년 이상, 5년 넘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노력? 매일 인나면 밥 먹고 이 공부만 해야 돼. 노는 시간에도 이게 내 머리를 때리고 있어. 이 네 가지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안 좋지. 그런데도 어때요? 우리는 합니다. 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열심히 하는데 돈을 못 버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는 치킨을 시켜본 적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하고 아무 연락이 없으면 어떻죠? 10분도 5분도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조리 중, 그다음에 픽업 완료, 그리고 200m 전이래. 이게 앱에 뜨기 시작하면 우리는 30분이 아니라 1년도 기다려요. 배가 고픈데도. 왜 이럴까? 사람은 언제 참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결과가 보일 때. 좀 길지 모르겠는데 세무사한테 세금 신고를 맡겼다고
한번 쳐보면요, 맡기고 나서 며칠 또는 일주일 이상 연락이 없는 분도 많아요. 그럼 어때요? 불안하죠. 근데 매일 카톡으로 오늘 선생님 홈택스 자료를 받았고요, 오늘 처리 완료했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이거 두 가지고요, 다음 날은 이런 식으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이유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와 있어요. 자,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오면 어떨까요? 서비스는 같아요, 사람도 같은데, 근데 느껴지는 가치는 완전 다르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사람을 바꾼 것도 아니고 아이템이나 제품을 바꾼 것도 없어요. 그저 4가지 중에 2가지만 움직였더니 이런 거예요. 즉 4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조정해도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약간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혹시 요즘 AI 강의 들어보신 적 많지 않나요? 결제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수십만 원짜리는 기본이고요, 수백만 원짜리 강의도 미친 듯이 팔립니다. 트렌디하기도 하고. 근데 이 강의판에서 수십억을 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그 사람들 상세 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구조는 전부 같습니다. 이제 뭔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 강의 들으면 하루 만에 천재적인 AI 사용법, 세계적인 사용법을 알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죠? 선명하죠. 저도 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 2,000명이 넘게 수강을 했고요, 또는 몇십 명일 수도 있지만 이 수강생 중에 500만 원 번 사람, 3,000만 원 번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많네요. 즉 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인 확률이 아주 높아 보이죠. 그리고 이거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노력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결과 없으면 일주일 안에 환불해드립니다. 그런데 환불률은 1%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느낄 어떤 위험이나 손해가 단 한 개도 안 보이죠. 이 4가지의 허들을 다 넘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안 사면 바보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에요. 100만 불짜리 오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강의를 팔았던 사람입니다. 즉 저도 이 구조를 쓴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썼습니다. 근데 잘 팔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제 무섭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나쁜 걸 팔았다는 건 아니지만, 뭐냐면 왜 팔린지도 모르면서 팔았다는 게 그런 거고, 그리고 왜 어떤 건 안 팔렸는지도 설명할 수 없었다는 거, 그게 좀 그랬습니다. 약간 모호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게 만드는 말을 수없이 써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된 분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좋은 일을 한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어 회화 강의 10만 원? 이 문구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왜? 이런 영어 강의는 세상에 널렸으니까. 미국, 영국 이런 본토에 유학 다녀온 젊고 스마트한 고수팩의 선생님들도 일거리가 없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를 찾아와서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30일 안에 원어민과 프리토킹이 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 매일 30분 스마트폰 하나로 끝, 플러스 1:1 피드백 무제한 포함. 같은 영어 회화 아이템이에요. 강사도 같고 커리큘럼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가격이 3만 원, 하나는 100만 원. 두 번째 제안을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고 느껴지셨죠? 맞습니다. 이 4가지에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 원어민과의 프리토킹이죠. 내가 얻어갈 결과가 선명합니다. 두 번째, 확률, 환불을 보장하니까 위험이 전혀 없죠. 세 번째, 시간, 10년 걸려도 안 된 걸 30일이면 충분하다고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노력, 매일 30분이면 끝이네. 달라진 건 선생님의 영어 실력일까요? 제안하는 구조가 달라진 거죠. 이걸 알고 나면 왜 팔리는 것과 안 팔리는 게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갈리는지 이제는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는데, 뭐냐면 이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진짜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이 있겠구나. 근데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안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구는 성공하고 또 누구는 실패하는 걸까? 이거 되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가게가 있어요. 첫 번째, 맛은 없는데 마케팅만 화려한 가게. 두 번째, 맛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가게. 마지막 3번째, 맛있는데 줄까지 서는 가게.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은데요, 3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이야기 듣고 결국 포장수를 말하는 거네 라고 넘기는 사람이 하나 유형으로 있을 거고, 근데 이런 분들은 계속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실력만 있으면 알아봐 주겠지, 좋은 제품 만들면 입소문 나겠지. 안 납니다. 안 봐줍니다,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 10년 동안 기술 갈고 닦았다고 칩시다. 근데 옆집에서 1년 한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경우가 많죠. 화가 날 겁니다. 근데 이게 화낼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 구조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실력만으로 알아봐주는 세상은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현장에서 느끼고 있으니까. 두 번째, 구조만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한 유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력은 없는데 이 구조만 가져다가 쓴 거예요.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사기라고 불러요. 가령 3개월 안에 월 1,000만 원 보장합니다. 또는 월 300만 원 보장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실제로 그
결과를 못 만들어주면 그거는 제안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계약금 받고 나르는 사람 많죠. 인터넷에 강의파리, 코칭파리가 욕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구조는 완벽합니다. 근데 그걸 실현해줄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모지 같은 사람들도 덩달아 욕을 먹는 거겠죠. 이 구조를 배운 사람들 중에 포장만 할 줄 알지 내용물, 즉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테니까요. 세 번째인데, 실력 위에 구조를 얹어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무적입니다. 그 유형이 무적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에요. 의사가 환자한테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한번 쳐보면요, 수술 성공률이 98%고 회복 기간은 하루, 환자분이 할 일은 누워있는 거. 만약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서 끝까지 다 책임집니다. 이게 사기입니까? 이게 진짜 좋은 제안이죠. 의사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제 영상 보셨다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구조를 쓰면 그게 신뢰고, 실력 없는 사람이 구조를 쓰면 그게 사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칼이 나쁜 게 아니죠. 누가 들고 쓰느냐가 문제일 뿐이지.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네에서 20년 넘게 한자리를 고수하면서 진료한 의사 선생님보다 금방 따끈하게 인스타에서 1년 된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솔직히 더 잘 돼요. 이게 실력 차이일까? 제안하는 구조의 차이죠. 사기꾼은 이 구조를 알고 있고, 정직한 전문가는 이 구조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을 생각해 볼까요?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집니다. 이거 사기인 거 다들 알지 않습니까? 근데 팔립니다. 그것도 미친 듯이 팔려요. 왜요? 결과 살 빠짐, 확률 밑에 후기 잔뜩 보여줌, 시간 빠르다고 약속했어요. 노력은 뭐예요? 운동하라고 했습니까? 먹기만 하면 빠진다고 했어요. 이 네 가지가 전부 맞아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였어요. 다만 사기를 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기꾼은 이 구조에다가 거짓을 올리고요, 정직한 사람은 이 구조가 있는 줄도 모른다는 이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래서 사기꾼이 돈을 벌고 정직한 사람이 자기를 갈아 넣으면서 일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정직한 사람이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이 세상이 정상이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 제가 이렇게 봐온 바로는 한 가지가 다릅니다. 결국 이분들은 뭐냐면요, 더 거절하기 힘든 제안, 남들보다 더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그걸 만드는데 시간의 대부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 어떻습니까? 제품 만드는데 99%의 노력을 다 쓰고요, 파는데 1%만 쓰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제품 만드는 데 한 60%? 근데 이런 제안을 설계하는데 40%를 써요. 같은 시간 동시대에서 일을 하는데 방향은 완전 달라요. 저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마케팅 일을 해왔는데 제 제안 구조가 처음에 이랬거든요. 저는 마케팅 잘합니다. 저는 뭐 카피를 잘 쓰고요. 저는 11년 경력입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죠. 자기 소개입니다. 그래서 전부 지웠습니다. 여러분도 이것만 하시면 이제 수십억을 버는 구조를 알게 되고 실제 활용도 하게 되는 겁니다. 경력 지우시고, 수상 내역 지우시고, 내가 잘한다는 말도 지우시고, 딱 하나만 남기면 됩니다. 이걸 샀을 때 당신한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이제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게 상대방한테 비타민인지 아니면 진통제인지 이것만 하시면 돼요. 비타민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없어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진통제는 다릅니다. 지금 아픈 걸 즉시 없애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타민이 아니라 진통제에 돈을 쓴대요. 저는 11년 경력 전문가입니다. 이거는 비타민이에요. 근데 아픈 사람 앞에서 경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수술해야 될 사람 앞에서 의사 자격증 보여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뜨죠. 저 의학 박사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당신 사업에 90일 안에 문의량이나 신청자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지 않으면 받은 비용을 전부 환불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진통제죠. 같은 사람이 같은 실력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갑이 열리는 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확률, 시간, 노력. 결과, 확률은 분자고요. 시간, 노력은 분모라서 시간, 노력은 작은 값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는 건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있나? 그 결과가 될 것 같은 근거는 뭔가? 그리고 고객이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마지막으로 고객이 들여야 되는 노력은 대체 얼만큼인가? 이 네 개를 조정하는 게 이 제안을 설계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버는 사람이 될 겁니다. 실은 그 이상이 되겠지만, 그 핵심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라고 배운 그 방식 자체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이걸 10년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았고요. 당장 죽겠는 사람한테 내 10년 경력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요거 하나를 먹으면 10분 뒤에 안 아파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사람들은 더 좋은 걸 사는 게 아니야. 더 쉽게 끝내주는 걸 사는 거야. 그게 100배 더 비싸도.